교재랑 이거랑 같이 봅시다. 이번처럼 OX 이제 똑같은 거 가져왔거든. 문제 풀네. 일단 처음에 몇 페이지? 118쪽이요. 118쪽입니다. 자, 문화인데 문화. 문화를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두 개로 나눈다. 문화라는 거 단어를 보잖아. 문화죠, 문화. 한자로 어떻게 써? 문화를. 문화 한자로 어떻게 써? 문화. 그럴 문자에다가 그냥 한자를 씁니다. 무슨 뜻이? 문자를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문화라는 거 반대말은 뭐예요? 문자를 못 쓴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야만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개념이 나온 건 뭐냐면 내가 주변 민족들보다 우월해. 우리는 문화인이고 너네는 비문명인이야. 뭐 이런 의미로 나온 거야. 이해가니? 서양에서 뭐라고 불러요? 서양은 문화가 영어 뭐야? 그렇지. 무슨 뜻이라고 했어? 그 농사를 짓는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단어를 cultivate 맞죠? 농사 짓는다. 농업을 뭐라고 해요? 영어로? agriculture. 맞죠? agriculture잖아. 농업. 원인이 아니라 경작하는 뜻이야. 그러면 문화라는 건 무슨 뜻이야? 나는 정착 문명이고 너네는 떠돌아다니는 그 뭐 제대로 된 문화도 못 가꾼 오랑캐 야만이 있는 뜻이야. 이해가니? 약간 우월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 근데 왜 우월의 색채가 빠지게 되냐면 우리 주변에 이게 조금 우리는 정착 민족이고 농경 민족이고 문자를 쓸 수 있는 민족이고 정주 민족이야. 그래서 이 주변부터 우월해 우리는 문화인이야 이렇게 하다가 이 문화인들끼리 점점 거기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만나는 거지. 얘도 농경 짓고 문자 쓰고 얘도 농경인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우리랑 다르지만 뭔가 특색 있는 문화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화의 의미가 약간 우월의 의미가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게 문화권이에요. 얘네들은 나는 이런 특색이 있는 농경생활, 정착생활, 문자를 쓰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고 너는 이런 문화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비교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지. 그때부터 우월의 의미가 좀 빠졌거든. 근데 어디에 그래서 그 단어가 이제 뭘로 가냐면은 문명이란 시빌리제이션 문명의 단어에 아직도 우월 열등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문명인 야만인 같은 느낌. 이해가니? 여튼 근데 아직도 요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좁은 의미의 문화는 교양 있고 세련됐다는 의미입니다. 교양 세련입니다. 교양 있고 세련된 게 좁은 의미의 문화예요. 여기 약간 그 문화가 들어가는 거야. 나는 좀 너네는 세련되지 못했고 나는 교양이 있고 너네는 좀 교양이 없는 그런 애들이다. 이 뉘앙스가 아직 좁은 의미의 문화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 문화인, 문화생활 이런 거예요. 이해가니? 저번에 그 팁 좀 가르쳐줬죠. 그래서 그 약간 문화가 앞에 들어가면은 좁은 의미의 문화고 근데 넓은 의미의 문화는 뭐라고? 이게 문화끼리 서로 만나면서 어떻게 됐다고? 이제 우월 열등의 의미가 좀 사라지고 생활 양식으로서의 의미로 약간 변화하는 거죠. 생활 양식. 그래서 여기는 뭐 유교 문화라든가 기독교 문화라든가 청경 문화라든가 이런 식의 넓은 의미, 생활 양식의 의미로서의 문화가 의미가 좀 문제를 냈습니다. 여기는 좀 뒤에 문화가 들어가는 대부분 이제 넓은 의미의 문화로 가요.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 어떤 거 문화, 인류학 같은 거는 여기 들어가요. 문화가 앞에 들어가잖아. 문화생활 뭐 이런 거는 좁은 의미인 거잖아. 교양 있고 세련된 거잖아. 문화, 인류학의 문화는 여기 생활 양식 같은 의미가 있겠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대체로 문화가 앞에 들어가면 좁은 의미의 문화고 뒤에 들어가면 넓은 의미의 문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편리한 내용만 좀 읽어봅시다. 문화의 의미, 좁은 의미의 문화는 편리한, 세련된, 개화된, 발전된 좀 우월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평가의 의미가 들어간 사회적이고 후천적인 생활 양식입니다. 넓은 의미의 문화는 생활 양식입니다. 이 키워드를 알아둬라. 교양 있고 세련된 게 좁은 의미의 문화고 생활 양식이 넓은 의미의 문화야. 넓은 의미의 문화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동 양식, 사고 방식, 그 사회 생활 양식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 문화, 사회, 민족 문화, 청소년 문화, 지역 문화 같은 게 들어가겠죠. 개인적 측면, 뭐 사회적 측면 이런 건 뭐 필요 없고요. 물질 문화 그 118쪽 오른쪽에 3번에만 별표 쳐놓으세요. 개념과학 전치우기 3번.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있는데 이거는 종종 가끔씩 좀 나오더라. 자주 나오진 않는데. 물질 문화는 도구와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물질 문화는. 인터넷 물질 문화예요, 비물질 문화예요. 인터넷. 눈에 보여 인터넷이? 눈에 안 보이는데 물질 문화 맞아? 맞아. 도구. 컴퓨터도 도구지. 스마트폰은 도구잖아. 근데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까지를 다 물질 문화로 본다고. 이해가니? 인터넷은 그 사용하는 기술이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인터넷도 물질 문화입니다. 물질 문화. 이해가니? 그리고 비물질 문화를 둘로 나누죠. 물질이 도구나 기술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 뭐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이런 식으로 특징이 나와. 이해가니?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비물질 문화는 두 개로 나뉘는데, 비물질 문화는 뭘로 나누니? 관념 문화, 제도 문화, 제도 문화와 관념 문화. 관념 문화는 5만 개 다 관념 문화예요. 5만 개 다 관념 문화이기 때문에 제도 문화가 아닌 것은 관념 문화로 외우시라. 그리고 제도 문화의 이 특징 선지 위주로 해서 사회적 행동 양식을 규정한다. 뭐냐? 행동을 제약한다. 혹은 뭐 개인의 뭐 행동을 제약한다, 규율한다, 구조화한다. 뭐 이런 표현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이 나오는 제도 문화입니다. 이게 여기 법, 종교, 도덕 뭐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 제도 문화에. 근데 이 제도 문화의 사례가 나오고 그 선지로 개인의 행동을 제약한다 이게 나와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밑에 관념 문화는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사고방식이 같이 생기면 5만 개 다 관념 문화야. 물질 문화 아니고 제도 문화 아니고 다 관념 문화. 오케이? 이 정도만 구분하면 되고. 그리고 문화의 기능에서 다시 왼쪽으로 가가지고 문화의 기능에서 한번 사회적 측면에서 규범이나 제도 등을 통해 집단, 존속, 유지,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한다. 뭐에 해당하느냐? 문화의 요소에서는 제도 문화에 해당하는 거죠. 제도 문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옆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문화의 보편성, 특수성은 밥을 먹는 거는 뭡니까? 밥을 먹는 거.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거. 음식을 먹는 거는 보편적인 거야, 특수적인 거야? 보편성인 거야. 모든 문명에서 모든 문화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편성입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포크, 나이프를 사용해서 식사를 하고 동양에서는 숟가락, 젓갈을 사용해서 식사를 하고 인도에서는 그냥 손으로 먹고 그런 게 문화의 특수성이야.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다 문화라는 거는. 그리고 문화의 속성 아래쪽이 시험 많이 나오고 애들 많이 헷갈려하고 킬러 문제로 나오는 파트는 여기서는 그나마. 이거 기억나니? 이게 두 문자 따서 외우랬지. 뭘로 외우랬어요? 학축 전공면 이렇게 외우죠. 나는 역사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사회문화학과를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걸로 짠 거니까.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내가 사회문화니까 학교에서 문화행사를 해. 문화행사를 하는데 학교에서 사회가 필요한 거지. 너가 사회문화학과를 가? 문화축제에서 사회를 봐. 그래서 학교 축제에서 전공 때문에 변을 당한 거죠. 이렇게 학축 전공변입니다. 이거 기억나니? 이거 그림 그려져 있네. 아니요. 안 그려져 있어? 그리세요. 이거. 학습성이고 축적성이고 전체성이고 공유성이고 변동성입니다. 변을 나누잖아요. 변을 그릴 건데. 자, 처음에 문화가 딱히 학습적인 거는 문화는 후천적으로 습득한다는 개념입니다. 문화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거든. 그 문화이고 아니고 할 때 음식물을 섭취한다는 문화가 아니야. 음식물을 섭취한다. 문화가 아니야. 그건 본능입니다. 동물들도 먹는 거잖아. 동물들 보고 문화적인 동물이다 표현을 안 하지. 그게 후천적으로 습득해야 돼.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가 문화야. 이해가 가니? 그래서 배워서 학습한다는 거야. 학습성. 그래서 한판 이렇게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를 배워서 습득하는 거죠. 이게 처음 그래서 배운다는 거. 처음 이렇게. 이해가 가니? 그래서 꼭 나이가 어릴 때 하는 것도 아니야. 스마트폰을 쓰는데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막 그 복지센터 가가지고 스마트폰 이용 교육 같은 거 받는단 말이야. 그런 것도 문화의 학습성. 그런 거 사례로 봐. 이해가 가니? 그리고 문화가 축적된다는 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전에 있던 문화가 계속 쌓이고 하면서 모습이 변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이전에 있던 문화에서 계속 무언가가 추가되면서 변화하는 게 축적성이에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아까 스마트폰 얘기를 할 때 예전에는 문자만 했지. 선사시대 아니고 뭐 조선시대는 봉화 썼잖아요. 봉화 연락할 때 봉화 쓰다가 나도 그걸 내 아버지 때, 내 부모님 때 일인데 그때는 삐삐라는 게 처음 나왔대. 뭐 번호로 해가지고 음성 메시지 듣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다가 핸드폰 나오고 전화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삐삐 하면서 그 전화 기능을 이제 번호로 연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이전 피처폰 시대가 나오면서 문자 기능을 추가되고 문자 기능 하다가 이제 스마트폰 세대로 넘어오면서 인터넷이랑 뭐 다른 기능 메신저 기능 같은 것도 막 추가되고 어플도 깔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인터넷도 이렇게. 이게 축적성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막 쌓이다 보면은 이게 전체적인 이제 모양을 형성하게 된다. 이게 우리 이 쌓이는 것들이 문화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뭔 얘기냐면은 스마트폰이 막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통신 문화에만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잖아. 이거 지금 그 동영상 기능이랑 결합되면서 뭐랑 연결됐어? 방송, 연예 이런 거랑도 결합이 됐잖아. 미디어 산업과도 연관이 됐잖아. 그리고 뭐 교육 시장 이런 것도 연관이 되겠지. 인터넷 방송 연결되면서. 그리고 유통, 택배 이런 것도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라는 게 단순히 그 문화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그거가 관계된 모든 사회 전반적인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체성이에요. 괜찮니? 아까 말했듯이 스마트폰이 단순히 휴대폰의 변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산업 전체의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된다. 다 연관돼 있다 이런 거예요. 괜찮니? 이게 읽어보면서 해라. 이게 전체성인데 유기적인 의미 줄 거다. 문화의 속성의 전체성에 총체성이라고 부르고 전체성이라고 그러는데 유기적인 연관성. 이게 서로서로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발전이 다른 거랑 연결돼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다 문화가 발전하면 그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 이 문화가 서로서로 공통되는 요소들에 한해서 서로서로 공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게 뭔 얘기냐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양식, 사고방식 이런 거 공유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번호 딸 때는 그냥 카톡 친구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잘 하진 않지만 카톡 연락 좀 주실래요? 혹은 요새는 막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인스타 아이디 좀 이런 식으로 번호 따는데 일본에서 가면은 라인 연락처 교환할래?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톡이라는 메신저에 대한 공감대가 남아있는 거고 저기는 그게 이제 라인을 대중적으로 쓰니까 라인이라는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남아있는 거죠. 이해가? 그래서 그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끼리 서로 공유하는 특성이나 사고방식 같은 거 공유성이라고. 오케이? 전공 그리고 변동성은 이거 다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학습하고 그다음에 축적되고 그래서 전체 이렇게 막 모양을 한다면 이걸 다 공유한다. 다 변이되는 그런 모양으로 변동성. 이게 축적되고 뭐 공유되고 하면서 변화한다. 이게 휴대폰이 이전에 막 기능 추가되고 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피처폰은 다 사라졌죠. 삐삐도 다 사라졌죠. 그래서 문화의 그 연락 수단이라는 문화가 변화했다. 이런 걸 변동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나타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는 거 뭐 모양이 변화하는 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변동성이라고 해요. 사례로 구분할 때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외국인 뭐 다른 나라 사람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세대기 그 집 세대기 김장김치 담그는 걸 배워. 그럼 뭐야? 어떤 겁니까? 문화의 무슨 특성입니까? 학습성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뭐 이웃집 아주머니가 겨울철에 갑자기 김치를 사, 아니 배추를 사. 그러면 저 김장을 담그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면 외국은 뭐겠니? 어떤 사례야? 이웃집 아주머니가 배추를 사는 걸 보고 이제 겨울철이니까 김장을 담그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어떤 특성일까요? 공유성이에요, 공유성. 그렇지? 이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김치가 예전에는 그 고추가 없을 때는 그냥 백김치로 먹었었죠. 백김치로 먹고 그 김치가 뭐 고추가 들어오고 나서 빨간색으로 변하고 양념 같은 게 추가되고 모양이 계속 바뀌었다. 뭘까요? 축적성도 뭐 변동성도 해당되겠죠. 그거는 축적 변동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축적성 사례로 볼 수 있겠지. 이해가니? 원래 있던 백김치에다가 고추 들어오고 양념 들어오고 하면서 김장김치가 이렇게 다채로워진 거죠. 그리고 김치 냉장고가 등장하면서 장독대가 사라졌어. 뭘까? 변동성. 알겠죠? 그리고 김치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 계절풍 기후, 그래서 여름에 되게 덥고 습하고 이래가지고 음식이 잘 쉬니까 그래서 그 발효 문화가 발달했고 쉬는 것 때문에 그리고 겨울이 춥고 하니까 뭐 오래 보관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장독대에다가 김장을 담그는 문화가 발달했다. 그럼 우리나라의 뭐 민족 특성이라든가 계절풍 기후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배추가 자라는 환경 같은 거 그런 게 다 우리나라 민족성과 연관돼 있다. 김치가 그런 거야. 전체성이에요, 전체성. 김치가 우리나라 문화, 민족성, 문화 이런 거랑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거잖아. 우리나라 지형이나 기후나 민족 특색이나 이런 거 그런 게 사진 나올 거예요. 미리 몇 개만 들어줄까? 나중에 한번 듣겠지만. 자,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아이가 묻어른에 대한 호칭과 존댓말을 배운다는 공유성에 대한 설명이 맞아 틀려. 학습적인 학습적.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구분하니 기준이 된다는 총체성에 대한 설명이다.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총체성에 대한 설명이다. 공유성, 그렇지. 공유성. 얘네들끼리만 서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표현도 나왔다. 남태평양 지역의 카누에는 독특한 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주술 신화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있다. 정체성에 대한 정체성. 이런 표현이 나온다. 조금 나오고. 인터넷 발달. 그리고 이게 하나만 뭐 이렇게 변동성인데, 아까 한글 변화 같은 거. 한글 변화 같은 거는 뭐 내용이 그냥 변동된 게 아니고 뭐가 빠지기도 하고 뭐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변동되잖아. 축적성과 변동성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김장김치 같은 거. 공유성 옆에 보면은 이제 시험 잘 보라는 의미로 엿과 떡을 선물하는 건 우리나라만의 관습인 거죠. 그리고 승진 시험 잘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20쪽. 우리 관점할 때는 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 사회문화 통틀어가지고 관점할 때는 앞에서 뭐니?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기간상, 키스 갈등을 설명한다. 기억나니? 기능론적, 그다음에 갈등론적, 상징론, 상호작용. 그거 앞에서 나올 때 그거 한 번 나오고 문화 파트에서 관점하면은 총 비상으로요. 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거는 다른 문화를 접했을 때겠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문화 딱 처음 접했을 때가 개화기잖아. 그래서 갑자기 막 못 보던 검은 배들이 막 메어 부으면서 그 이항선들이 막 출몰하고 하면은 다 총 비상이다, 총 비상. 그래서 이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개화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 세국 정책을 해야 될까? 하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논란도 이루어지고 총 비상이다, 총 비상이다 이렇게.
통체적 관점이고 통체적 관점, 통체론적. B는 비교론적, C는 상대론적 관점. 통체론적 관점은 아까 말했던 그 전체성이 있죠. 유기적 관계. 유기적 관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 총 비상으로 외웁시다. 여기는 순서가 바뀌어 있네. 통체론적 관점 보면 한 부분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문연구소와 관련된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파악하는 관점이다. 전제는 통체적이고 유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문화가. 그래서 유기성이랑 엮여서, 그 통체성하고 엮여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 관점, 통체론적 관점입니다. 전체성, 통체성. 그래서 그냥 문화를 일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화가 들어간 뭐 배경이라든가 문화적 맥락이라든가 그 예를 들어 뭐 힌두교에서 방금 전에 문화권 설명하고 왔는데 힌두교에서 뭐 무슨 고기 안 먹는다고? 소고기 안 먹다 소고기. 이슬람교에서 뭐 안 먹는다고?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이런 거 그냥 겉으로 보면은 되게 이게 종교적 관습으로 보는데 왜 이거를 이제 소를 못 먹고 돼지를 못 먹고 하는 게 이 기후라거나 여기는 그 인도 지역에서는 사바나 기후라 가지고 그 열대 사바나 기후라서 건기랑 우기랑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건기는 가물잖아. 가물 때 소를 잡아 먹으면은 우기에 농사를 못 지어. 거기 땅이 되게 단단하대. 사람 혼자 농사 짓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소를 잡아 먹으면은 내년에 굶어야 되니까 소를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소를 신성치 않은 거고. 근데 여기는 왜? 이슬람교는 먹을 게 원래 없는 지역이지. 근데 돼지는 건조 기후 때는 원래 먹을 게 없는데 돼지는 사람이랑 먹이 경쟁을 하는 동물이란 말이야. 소 같은 거는 그냥 툭 뜯어 먹고, 개 같은 거 남는 거 먹고 이러는데 소는 사람이랑 같은 거, 돼지는 사람이랑 같은 거 먹어요. 곡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먹을 게 부족한 데서는 기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돼지를 금지하는 거지.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돼지를 먹으려면 사람보다 더 먹을 거를 나눠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얘는 퇴출시켰는데 웃긴 게 얘는 퇴출시켰거든. 얘는 퇴출시키면 안 돼. 그래서 얘는 부정한 동물이 된 거고 얘는 신성한 동물이 된 거야. 얘는 그래서 끌어안고 죽는 거지. 그 사파가 있어. 서양에서 사파에서 소를 끌어안고 굶어 죽은 노인의 사파를 딱 보고 서양에서 되게 놀랐단 말이야. 오리엔탈리즘이 됐는데 오리엔탈리즘이 아니고 이런 그 기후라거나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좀 파악하면은 왜 이런 게 나왔냐 이런 게 무슨 관점이야? 통체론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비교론적 관점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3자 입장이랍니다. 상대론적 입장은 상대방의 입장이라고. 둘이 좀 뭔가 뉘앙스가 비슷해가지고 구분해서 하는 거죠. 비교를 하려면은 내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나라가 있고 저 나라가 있을 때 나는 한 발 뒤로 빼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제3자의 입장이라는 표현이 나와. 근데 상대론적 입장은 우리나라 문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 개고기를 먹잖아. 서양은 개고기를 안 먹잖아요. 개고기를 안 먹는데 우리 입장에서 개고기를 먹는 걸 되게 야만스럽게 보잖아요. 저쪽에서.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는 거죠. 상대론적 입장이고. 여기 비교론적 입장에서는 그 우리나라도 아니고 여기 서양도 아니고 뭐 저기 호주의 입장이라든가 저기 아프리카의 입장에서 이 두 개를 보는 거지. 그런 게 비교론적 입장이고 상대론적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먹을 때 서양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경 문화니까 우리는 그 걔는 먹으면 안 되잖아. 아니. 개는 먹으면 안 되는 건 왜 먹으면 안 되냐면 사냥할 때 필요한 게 그 개예요. 개. 사냥하려고 빌드된 게 개라서 서구에서는 사냥을 해야 되니까 개를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먹을 게 떨어지면 제일 먼저 먹어야 되는 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생각을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하는 이게 상대론적 입장이에요. 비교론적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의 유사성 차이를 비교하는 관점이고 그래서 비교할 때는 보편적 특수성 그리고 제3자라는 표현이 안 나오죠. 비교론적인데 그 표현도 알아둬라. 비교론에서 제3자라는 표현이 나온다. 중국어 손가락이
걸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론적 관점. 옆에 보면은 세 개가 한, 중, 일이 전부 다 젓가락을 나눴는데 숟가락은 우리나라에서만 쓴다라고 국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국물을. 그래서 한국은 뭐 바깥 국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반찬을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해서 해서 세 나라 중 숟가락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수저 문화를 가지고 흉충이를 비교했다. 비교론적 관점으로 해당됩니다. 밑에 총체론적 관점은 부분적 요소와 관련된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파악하는 관점이고 총체론적. 밑에 3대론적 관점은 문화를 그 사회 환경, 역사, 상황의 맥락에서 파악한다. 상대방의 역사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에 보면은 상대론적 관점의 방법, 사회 구성원의 해당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해한다. 우리 상대방의 입장에서 밑에 보면 뭐 한국을 연구하는데 서구 외국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있는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교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문화와 관련해서 주거 문화와 관련해서 한국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총체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35분에 시작했습니다. 35분, 20분까지 10분 남았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저거 보자.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아까는 관점이었고 그 용어를 구분해서 알아보더라. 관점에는 아까 총비상이 나오고 태도에는 문화 절대주의랑 문화 상대주의가 나와요. 문화 절대주의는 문화에 우열이 있다는 겁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열이 있는데 우리 문화가 우열하다.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고, 상대방 문화가 우월하다. 이게 사대주의고. 그다음에 두 개의 공통점 뭐라고? 문화에 우열이 있다. 여기 문화에 우열이 없는 거예요. 상대주의. 이해가죠?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를 우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뭐 긍정이랑 부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보면은 다 이해는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은 뭘까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야. 뭐 여기에 부정이 이게 긍정이고 여기에 긍정이 이게 부정입니다. 자문화를 중심주의로 강조하면 뭐가 좋겠니? 물론. 구성은 단결이 강화되겠죠. 결속력이 강화되죠. 그래서 뭐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라거나 자긍심이라거나 올라갈 거고, 우리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똘똘 뭉칠 수 있겠지. 정체성 유지, 단결성 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되고. 부정적 측면. 어떤 게 부정적인? 국제적 고립 초래의 초래가 뭘로 이어지긴 뒤처질 수 있어요. 다른 우리 빼고는 다 막 서로 교류하면은 그 뭐 문화들끼리 교류하면서 발전할 거 아니야. 근데 국제적 고립에서 시대적 변화에 뒤처질 수 있다. 가능성이 우리나라 세금 정책 같은 거죠. 미국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서구 문물을 빨리 발해나 들여가지고 제국주의 국가로 나가는데 우리는 계속 세금 정책하다가 다 뒤처지는 거지. 사대주의 같은 건 긍정적인 측면이 뭐야? 반대겠죠, 반대. 문화 발전이 쉽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외국 문화 기술 같은 거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여기는 구성원과 결석이 떨어지고 정체성 상실이 올라가죠. 여기는 결석력이 약한 거잖아요. 결석력이 약하고. 여기는 이제 국제적 고립하면서 우리 거만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 막 교류하면서 발전하는데 거기 시대적 흐름이 뒤쳐지는 거고, 여기는 그걸 좀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문화를 도입해서 발전을
자신 속한 문화의 발전에 임하지 않나. 선진문물 수용 이런 거 유리하다는 거. 문화상대주의 근경을 주는 거야. 어떻게 문화상대주의라면 뭐가 좋겠니?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해. 문화적 다양성. 우리의 문화도 인정하고 남의 문화도 인정한다는 거야. 문화상대주의니까. 그래서 문화가 여러 문화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부정적인 측면은 뭘로 그릴 수 있다?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이룰 수 있죠. 극단적. 그리고 사례를 외우도 돼요.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의 사례가 뭐야? 전족이라거나 사티 기억나니? 사티? 사티가 뭐였어요? 그 인도에서 그 순장 제도인데 일종의 순장 제도인데 남편이 죽으면 부인을 화장하는 제도입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는 제도. 사티 제도 같은 거. 그리고 명예살인. 그 다음에 할례라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성인식의 의미로 성기를 그 남자들은 이렇게 그 폭염을 하는 거고 여자들도 그쪽 부분을 이렇게 막 일부 절제를 하거든. 그럼 이제 남자든 여자든 성인이 된다. 근데 이게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기까지 한단 말이야. 원주민 부족들에서 이렇게 멸균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걸로 막 하잖아. 오염된 걸로. 이런 거 할례 같은 게 여성 할례, 남성 할례 같은 것도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로 들어가고 이게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건데 이 문화의 부족도 특성이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전족이라든가 명예살인은 그거예요. 이슬람교 같은 데서 거기는 이제 여성 권리가 되게 낮잖아요. 여건이 되게 낮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딸이나 여동생 이러면 오빠나 아빠가 딸을 때려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것도 생명권을 위협하는 거면 이제 보편적인 걸로 보면 좀 애매하죠. 상대주의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문화 상대주의의 문제점이 부정적 측면이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까지 뭐가 필요하답니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인 거야. 이것도 아까 보편 윤리가 필요하다는 표현까지 나올 수 있고.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를 우수한 것으로 간주해서 자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다. 이게 우열이 있다는 건데 우리끼리 우월하다는 거죠. 긍정적 측면은 단결성, 정체성 유지. 부정적 측면은 국수주의가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끼리 짱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보면 우리 문화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고 다른 것을 배척하는 태도. 자문화 중심주의가 심해지는 국수주의가 됩니다. 밑에 문화상대주의는 타 문화를 우수하다고 동경 수용하는 타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경시하는 태도. 긍정적 측면은 우리가 속한 문화 발전을 이바지하는 거고, 부정적 측면은 정체성, 주체성 상실 같은 게 있다. 문화상대주의는 절대적 기준으로 문화 우열을 나누지 않고 특수한 환경, 역사적 맥락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문화상대주의가 오늘날에 더 영향력이 커지겠죠. 다른 문화를 많이 접하는 시대다. 시간이 흐르면 접하는 빈도가 늘어나니까 중요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 유의점은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는 바람직한데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를 이루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는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단어가 우리 중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냐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야. 극단적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게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오른쪽에 여기는 사례가 자주 나오는데 사례를 알아두어야 되는데 여기 밑에 있네. 잘못된 문화 이해 태도의 사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주요한 봅시다. 명예살인, 순장 제도, 여아 사례 이런 거, 관습 용인 이런 게 나온다.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2분 남았는데 뭐 내용 보고 있습니다. 기술지체는 안 나오는데 기술지체도 같이 알아주세요. 문화지체라는 개념이 있고 문화지체.
어디에 있어요? 안 나오는데 책이 안 나오나? 책이 안 나오는데 적어두세요. 어디나 문화에 의미할 게 어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도 적어두세요. 가끔씩 나오더라. 문화 자체 개인적 측면 왜 안 나올까? 나와야 되는데 문화 자체라는 게 있고 기술 자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 자체는 문화의 발전 속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느릴 때 문화 지체를 지왜 문화가 지체되는 거니까. 이해가니? 반대말은 뭐야? 기술 있으면 문화가 발전하는 게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빨라서 기술이 문화에 뭐더라? 보통은 뭐가 더 많겠니? 보통 문화 지체가 더 많겠죠. 기술 변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인터넷이 막 발달했는데 인터넷 관련 뭐 도덕이나 법규라든지 지금 정비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인터넷 사기 같은 거 많은 거지. 뭐 지금 갑자기 막 AI 막 이런 거 나오면서 엄청 뭐 그림체 이런 거 막 다 베끼기 쉬워졌지. 남의 정보를 가져다 쓰기 되게 좋은 식이란 말이야. 저작권 인식이 아직도 그 기술 발전 따라 못하는 게 그런 거 문화지체 사례에 속할 겁니다. 반대로 이 기술 지체는 잘 나오진 않는데 뭐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민주 시민 의식을 많이 성장했잖아. 정치에 우리 의사를 반영하고 싶잖아.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국민청원 같은 거 많이 올리는데 아직 기술적으로는 뭐 해킹 위협 이런 거 혹은 뭐 조작 위협 이런 것 때문에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지는 못했지. 모든 의사의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몇 퍼센트 올릴지 뭘 할지 뭐 오늘 저녁 9시에 총원 다 모여가지고 투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같은 거를 이 일상화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주 의식에 따르면 모든 의사를 우리가 좀 결정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죠. 근데 기술적 한계로 뭐 해킹이나 뭐 도용이라든가 뭐 조작이라든가 그런 위협 때문에 이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했지. 그런 게 기술 지체가 돼. 이해가요?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아주세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같이. 웨이스 좀 풀어봤니? 아니요. 아니요. 같이 보자. 자, 넓은 의미의 문화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가리킨다. 맞아, 제가 아까 아니랬지. 인위적인 공유되는 거야 됩니다. 뒤에 답이 나와 있긴 해.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지금 그냥 문제 답 없이 그냥 풀어보자 같이. 배고플 때 음식섭지 같은 건 문화가 아닌데 쌀로 밥 지어 먹는 건 문화입니다. 이해가지? 동물도 하는 건 문화가 아니야. 인간이 해야 문화입니다. 자, 간접 문화는 인간의 욕구를 억제 절제하는 것으로 질서 유지를 가능케 한다. 뭐에 대한 설명일까? 제도. 그렇지. 제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관념 문화가 아니라 제도 문화로 바꿔야 되고. 자, 문화 자체는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게 발생한다. 이 방금 전에 그 문맥을 문장을 의미해 보십시오. 반대지 반대. 기술 지체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 문화 지체는 반대로 되겠지.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게 발생하는 게 문화 지체입니다. 자, 음악은 관념 문화이다. 음악을 연주하는 기술은 악기는 기술 문화이다. 많이 기술 문화, 물질 문화로 바꿔야 돼요. 기술 문화로 되겠냐? 물질 문화로 바꾸세요. 기술 문화라는 단어는 없고 물질 문화입니다. 음악은 관념 문화인데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는 물질 문화. 악기는 기술 문화, 물질 문화 안에 도구랑 기술이 포함되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기술 문화이다. 물질 문화로 바꿔야 되고. 문화의 속성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아이는 우도면에 대한 호칭과 존댓말을 배운다. 뭐라고? 학습성이요. 공유성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니라 학습성으로 바꿔야 되고.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문화의 속성과 학습성에 대한 설명이다. 공유성이다. 공유성.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서로 같은 그 기반을 공유하고 있어야 저기서
엿을 주네. 엿을 주는 거는 나한테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겠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외국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시험 날 엿 주면 뭐지 이러단 말이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것도 종종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선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거.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아까 뭐랬어? 이것도 공유성입니다. 이 얘네들끼리 공유하는 문화, 얘네들끼리 공유하는 문화, 그래야 이 문화가 다른 문화니까 얘는 다른 문화구나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자, 한국인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면 우리의 인사법을 낯설어 한다는 학습성에 대한 설명이 많이 들립니다. 공유성도 맞아요. 공유성도 맞는데 학습성도 맞아? 학습성도 맞아요. 미국에서 자라면 우리의 인사법을 낯설어 한다. 그렇지. 학습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공유성도 맞습니다. 공유성도 맞다. 둘 다 나올 수 있겠네요. 남태평양 지역의 카누에는 독특한 지각 기술뿐만 아니라 그 사이 주술 신화적인 요소 등이 어우러져 있다. 이거 그 총체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축적성이 X인 거지. 인도네시아 토라자 부족에서는 죽은 자의 자녀들이 물소를 잡지 않으면 부족사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다. 공유성 게죠. 공유성. 문화를 배운다는 내용이 안 들어가시니까 학습성은 아니고. 총체성은 조금 애매한. 총체성. 지탕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탕의 대상이 되니까 이 어떤 행동이 이 부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좀 공유성에 나가겠지. 총체성은 이거와 관련돼서 이런 그 내용들이 같이 엮여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김치를 먹을 때 우리 계절풍 기후가 김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지역이 배추가 잘 자라는 지역적 요소가 그 김치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 거는 따로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물소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적인 배경적 뭐 이런 게 들어가 안 있으니까 총체성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축적성과의 공통점인데 훈민정음은 변동성과 축적성이 훈민정음은 원래 17자였으나 지금 14자만 사용되고 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변동성과 축적성의 공통점으로. 축적성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삭제만 돼서. 그러니까 쌓여야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김치 같은 경우는 축적이 되는 게 맞지. 왜냐하면 원래 백김치였는데 이제 김장김치로 바뀌었잖아요. 고추가 들어가면서 이전 김치에서 뭔가 계속 쌓여서 된 거니까. 아까 그런 경우는 축적성과 변동성이 같이 나타나는 건데 여기는 삭제만 됐으니까 축적성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X입니다. 총체성과 변동성이 같이 나타나는 거 8번은 한 부분에서 변동이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변동이 일어난다는 총체성에 대한 설명이다. 둘 다 해당될까? 변동성, 총체성? 네. 그렇지. 그 다른 연쇄 부분에도 일어난다면 연결이 있는 거잖아. 총체성이죠. 변동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변동성이고 같이 일어나니까 둘 다 해당될 수 있다. 밑에 문화에 대한 관점 이해 태도입니다. 총체론적 관점에서는 문화를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할 대상을 본다.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할 대상. 아니지, 상대론적 관점이죠. 그 사회의 맥락.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었잖아. 상대론적 관점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할 대상이 상대론적 관점이죠. 총체론적 관점에서는 유기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유기적이고 뭐 그 연결돼 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부분과 연관된 무언가를 봐야 된다. 이런 게 총체론적 관점이죠. 상대론적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문화를. 맞을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 이게 총체론적 관점이지. 위아래를 1번, 2번을 바꿔야 돼요. 총체론적 관점에서는 문화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지. 자, 한쪽 일이 쌀을 주식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차림 형태에는 차이가 있다. 이거는 비교론적 맞니? 그렇지. 자,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와야 돼요. 비교론적 관점에서는. 이거는 같은데 여기는 다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 자, 문화 사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공통점입니다. 타 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입니까? 상대주의랑 사대주의. 맞아요. 아니야. 상대주의는 적극적으로 상대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고 상대방 문화는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하자잖아요. 상대론적
그러니까 받아들이자는 개념은 안 들어있지. 상대 문화 상대주의에서. 그렇죠. 이런 게 좀 아끼기 쉬운 선지죠. 그래서 이번에 X 타 문화를 인정해주자는 거지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5번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맞니? 네. 아니에요. 왜 아니야? 자문화의 정체성을 그치 국수주의는 맞는데 그러니까 몇 빼고 읽으면 이거 틀리겠죠. 국수주의는 맞아. 우리 문화가 짱이라는 거야. 국수주의는. 근데 정체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지 국수주의가. 그래서 뭐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만 강조하는 거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겠죠. 자문화 정체성을 보호하는 태도입니다. 국수주의는. 자 보편윤리에서는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나왔니? 아니죠. 그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그냥 문화 상대주의는 경계해야 하는 게 아니죠. 극단적 문화 상대를 경계하는 거지. 이런 거고. 올림픽 문제는 내용만 같이 보고 시간이 되면 돌아와서 문제 풉시다. 우리 4번 있거든. 근데 진도만 나가도 아마 4번이 다 갈 거야. 왜냐면 표본성 문제는 문제를 좀 같이 풀어봐야 되거든. 여기는 문제 혼자 풀 수 있잖아. 이런 거 기출 문제만 선지만 좀 보고 문제는 집에 가서 네가 혼자 풀어보고 숙제를 좀 내줘도 되겠니? 숙제를 내줄게요. 숙제를 풀어보고 나한테 질문해요. 많이 푸네. 예전에 풀어? 문제 풀었지. 많이도 풀었어. 이전에 숙제를 안 내줬었나 그때도 막 부담해가지고 처음에 숙제 내주다가 나중에 안 내준 것 같은데 숙제로 좀 해보세요. 이 문제는. 하고 넘어갑시다. 130페이지. 현대사에 가야 문화 영상으로 갑니다. 자 문화를 크게 두 개로 나눌 건데 두 개로 나누는데 이제 두 개로 나눈 거에서 이게 하나로 잘려가지고 뭐가 들어갈 거야. 이거를 주류 문화라고 합니다. 주류 문화 반대말이 뭐야? 비주류 문화겠죠. 주류 문화 반대말이니까. 근데 뜻은 똑같거든. 비주류 문화를 사회 문화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위 문화라고 불러요. 하위 문화. 되게 이 하위 문화 때문에 약간 말장난 같은 이 문제가 자주 나와요. 하위 문화의 총합이 주류 문화가 될 수 있어 없어? 이런 거거든. 한국어를 쓴다는 우리나라에서 주류 문화죠, 주류 문화. 근데 약간 경상도 사투리 이런 거는 하위 문화잖아. 비주류잖아, 비주류. 표준어를 쓴다. 표준어 약간 한국어 하면 안 돼. 한국어 하면 안 돼. 표준어를 쓴다가 주류 문화입니다. 그렇죠? 표준어를 쓴다. 그러면 뭐 방송을 봐도,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에서 방송을 보더라도 사회자는 경상도 지역 방송이더라도 표준어를 쓰잖아. 주류 문화인 거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근데 경상도 사투리는 하위 문화가 될 수 있겠죠. 하위 문화. 비주류 문화는 표준어가 아니잖아. 주류가 아니니까 비주류니까 하위 문화겠지. 이해가요? 그러면 이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하위 문화의 총합이 주류 문화가 될 수 있어 없어? 이거를 하위 문화. 아예 다르다니까. 비주류 문화라니까. 비주류 문화를 다 합치면은 주류 문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류 문화는 쌀밥을 먹는 게 주류 문화입니다. 이해가니? 뭐 예를 들어서 파스타를 먹는 거는 밥을 먹는 것보다는 비주류지. 그러니까 좀 특별한 날에 먹잖아. 이해가죠? 근데 모든 면 요리를 먹는 거를 다 합친 게 밥을 먹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인지 이해가니? 아예 범주가 다르잖아. 그래서 하위 문화의 총합이 주류 문화다. 이게 틀린 선지로 자주 나와요. 틀린 선지지. 설명했잖아. 이거 어? 그냥 다른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약간 뭐 서브컬처 게임을 해 이런 거 좀 오타쿠 문화잖아. 그러니까 약간 아이돌 덕질을 해 이런 거. 오타쿠 문화는 비주류 문화겠지.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보는 사람, 게임 하는 사람, 아이돌 덕질하는 사람들 다 합치면은 쌀밥을 먹는 문화가 되는 거야. 이 말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를 다 합치면 이게 우리나라 한국어니까 주류 문화가 되는구나가 아니라고. 하위 문화는 비주류 문화예요. 비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를 모두 합친다고 이게 주류 문화가 되지 않는다고. 아이돌 덕질, 애니메이션, 게임을 하는 사람들 다 모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해야 돼. 주류 문화잖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거 하지 않죠. 이해 가지? 그리고 하위 문화, 이게 비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잖아. 하위 문화를 둘로 잘라서 일부 하위 문화를 반 문화라. 여기는 바나나라고 바나나.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야. 아까 하위 문화인데 그 하위 문화 안에 반문화가 들어가. 이걸 다 하위 문화야. 이걸 다 하위 문화라고 그러지. 하위 문화 중에 체제에 약간 거부, 저항, 도전하는 의미를 가지면 다 반문화가 돼. 그래서 운동법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많이 그런 거 안 하지. 그 80년대에 학생운동, 시민운동 이런 거 되게 많았단 말이야. 독재정권 이런 거 있을 때 민주화 시위 이런 거. 그 민주화 시위는 반문화예요. 왜? 체제를 부정하거나 저항하는 문화잖아. 그리고 히피 문화 같은 거, 뭐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시기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결정하는 건 다 이제 늙은이들인데 전쟁에 끌려나가는 건 다 누구야?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리고 막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뭐 동의하지도 않는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하면서 약간 향락적이고 반정부적이고 약간 염세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게 히피 문화거든. 그런 것도 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들어눕는 그런 느낌이야. 나는 사회에서 바라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 근데 히피 문화 같은 경우에서 반문화가 들어갈 수 있어. 이해가지? 그래서 이 주류 문화는 그냥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일반적 문화가 다 주류 문화고, 뭐 김치, 수저 문화, 뭐 스마트폰 문화 뭐 이런 거 주류 문화겠지. 요거 안에 요 기억나나? 요 선지가 하려는 게 사회 안정 통합에 기여한다. 사회 안정이랑 통합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위 문화는 특정 집단에서만 공유하는 문화를 말해요. 비주류 문화거든, 비주류. 그래서 뭐 세대든 시간이든 뭐 장소든 다 되는데 뭐 청소년 문화, 노인 문화, 뭐 학부모 문화, 뭐 학생 문화 뭐 이런 거 다 그 나이대별로도 나눌 수 있고 지역별로도 뭐 경상도 문화, 충청도 문화, 뭐 그 시골 문화, 뭐 수도권 도시 문화 뭐 이런 거 다 나눌 수 있어. 이해가지? 그래서 약간 그 주류 문화가 아닌 애들이 다 그 비주류 애들이 전부 하위 문화예요.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집단에서만 공유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하위 문화 안에 들어가요. 하위 문화 안에. 하위 문화 안에서 체제에 약간 거부, 저항, 뭐 반항하는 운동이 들어가면 다 반문화예요. 그래서 일탈 또는 범죄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 요 문장이 맞는지 한번 이 선지에 안 나오는 표현들인데 이 문장들이 맞는지 봐라. 자, 소속감, 일체감, 차별성을 부여한다. 어디 들어가니? 소속감, 일체감, 차별성을 부여한다. 어? 소속감, 일체감, 차별성을 부여한다. 다예요, 다. 주류 문화도 왜 구성원들이 다 공유하는 문화잖아. 그 공유하는 문화인데 그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되면 주류 문화고 특정 집단에서 공유되면 반문화, 하위 문화라고. 근데 그 하위 문화인데 특정 지역에서만 집단에서만 공유되는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에 좀 반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반문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다 어떤 구성원들이 그 향유하는 문화잖아. 그러면 이 문화가 향유되는 구성원들한테는 소속감, 일체감, 그 차별성을 부여한다. 이해갑니까? 다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화는 주류 문화 아니면 하위 문화다. 맞았지? 세상의 모든 문화는 주류 문화 아니면 하위 문화. 맞겠죠? 이 분류가 이거밖에 없잖아. 네. 주류 문화 아니면 하위 문화겠지. 반문화랑 그 반하를 합쳐가지고 하위 문화니까. 이해가지? 이 표현도 맞고. 요 주류, 하위, 반문화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의 구분 기준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다. 맞아, 틀려? 맞아. 이 반문화도 나중에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있을까? BTS 같은 거. BTS는 그냥 하위 문화였죠. 근데 지금은 한류를 선도하는 그러니까 주류 문화가 된 거잖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장소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뭐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는 예전에는 주류 문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비주류 문화가 된 거고, 그리고 서양에서는 비주류였는데 예전에는 우리는 주류였던 거고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반문화가 하위 문화의 부분 집합이다. 맞아, 틀려.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부분 집합이다. 맞아,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하위 문화 안에 반문화가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자,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도 일탈로 규정되기도 한다. 맞아, 틀려.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도 일탈로 규정되기도 한다. 근데 반문화는 당연히 일탈로 규정되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도 일탈로 규정되기도 할까? 또 맞아요. 그러니까 그 꼰대식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뭐 조금 마이너한 취미들은 다 뭐 그런 거 말해 이렇게 얘기하긴 하잖아. 뭐 게임 많이 하면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일탈인 거죠. 우리 뭐 반문화는 아니잖아. 게임을 많이 하는 게,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게 우리 집의 그 사회 체제를 부정하거나 반항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일탈이죠.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PC방을 가 이런 거지. 일탈로 규정되긴 한다. 반문화는 사회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까? 반문화가 사회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까? 사회 변화를 견인할 수 있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체제를 전복시켰어. 민주화 시위 같은 게 그렇죠. 독재 정권을 끝냈잖아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뭐 내려오고 막 그 우리 투표를 통해 가지고 6공화국이 막 나오고 5공화국 이후로 나오고 했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사회 변화를 견인할 수 있어. 그러면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도 사회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까? 그러겠지 당연히. BTS 같은 거 아까 반환하잖아. BTS 같은 경우는 반문화는 아니 하위 문화인데 얘가 이제 한류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를 견인한 거잖아. 이해가니? 이런 거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네. 하여튼 이런 거 나왔을 때 잘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하위 문화. 한 사회 내에서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문화. 잠깐만. 130, 120. 주류 문화는 왜 안 나와? 하위 문화란 무엇일까부터 나오네. 따로 주류 문화는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아닌 게 하위 문화야. 그래서 한 사회 내에서 특정한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문화고, 순기능은 연대감, 욕구 실현, 획일화 방지. 그래서 전체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역기능은 이게 뭐 주류 문화의 특징이 뭐라고? 사회 안전 통합. 하위 문화의 특징이 뭐라고? 사회 안전 통합 저해할 수 있겠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아주세요. 자, 옆에 하위 문화와 전체 문화의 관계 봅시다. 전체 문화, 하위 문화는 상대적인 관계에 있다. 세대 문화는 한국 문화 입장에서 하위 문화인데 청소년 문화에 보면 전체 문화에 성격합니다. 그래서 가변적이라는 거야. 그 기준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 이게 전체 문화가 될 수도 있고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전체 문화, 구조 문화. 그리고 하위 문화에 그 지역 문화, 세대 문화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것만 알아둬라. 이거 가지고 뭐 시험에 어렵게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류 문화를 전체 문화하고 같은 말입니다. 주류 문화가 전체 문화예요. 그리고 뭐 지역 문화, 뭐 지역 주민 일체감, 세대 문화 이거 넘어가자. 노인 문화, 청소년 문화, 세대 문화에 들어가겠지. 청소년 문화. 그리고 오른쪽에 131쪽 반문화. 하위 문화의 하나인데 기존의 지배적인 주류 문화에 반대하고, 그리고 저항하는 성격의 문화가 반대에 저항하는. 근데 시대와 사회에 따라 반문화에 대한 규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미니스커트는 예전에는 반문화였는데 지금은 그냥 뭐 개성의 표현이죠. 근데 지금도 극단적인 무슬림 사회에서는 미니스커트를 반문화로 보겠죠. 그래서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문화의 수기는 주류 문화 모순을 부각시키고 문화 변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래서 주류 문화를 대체하여 문화 발전을 가져오기도 한다. 근데 역기능은 사회의 분열, 혼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겠지. 그 대표적으로 뭐 장발 문화라든가 히피 문화 밑에 반문화의 하나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지의 청년층에 시작된 문화다. 기존의 사회 질서에 저항하여 자연으로 회복, 인간성의 회복,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지적 뭐 이런 걸 했네요.
근데 약물 목욕, 성적 일탈 같은 탈사회적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 표현입니다. 이게 1960년대가 베트남 전쟁 시작할 때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입니다. 넘어가고 우리나라의 바보나 사례로 동학이 나오고 그거 할 때 배웠죠. 우리 그 19세기 산업할 때 반봉건 반봉건 자체가 반문화죠. 봉건 사회였잖아. 근데 봉건 사회에서 반봉건을 외친다는 건 반문화죠. 반봉건 반문세라서 반문화적 성격을 가진 동학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다시 돌아가서 돌아가는 132쪽에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 자, 대중문화, 대중매체. 대중문화는 대중매체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갑시다. 여기 프린트에 그 뒤에 쭉 넘겨보면 대중매체 특성은 여기 나오죠. 오케이. 그 이전에 한 건데 빈칸들 그냥 만들어 와서 빈칸 채우는 거죠. 자,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뮤비디어로 나뉘어요. 인쇄 매체는 신문 같은 거야. 신문 잡지 같은 거. 음성 매체는 소리로 들리는 거, 라디오, 음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매체는 TV, 영화 이런 게 영상 매체고, 뮤비디어가 오늘날 이렇게 그 스마트폰 가지고 보는 그런 거죠. 인터넷, SNS 이런 거. 자, 시공간 제약은 인쇄 매체 같은 경우는 클까요, 작을까요? 가장 큽니다. 나머지도 시공간 제약이 큰데 그 라디오, 음반이나 TV, 영화 같은 것도 영상 매체, 음성 매체도 시공간 제약이 크거든요. 근데 시공간 얘는 그래서 인쇄 매체는 시공간 제약이 가장 크다가 선적이 나와. 그래서 음성 매체가 시공간 제약이 가장 크다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화살표 위로 2개예요. 2개. 가장 크다는 거고. 음성 매체 아니구나. 시공간 제약이 음성 매체, 영상 매체는 작습니다. 음성 매체, 영상 매체는 시공간 제약이 작아요. 라디오 같은 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받아볼 수 있잖아. 근데 뉴스나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건 나한테 찾아와야 되니까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에 따라 볼 수 있고 없고가 갈리는 거죠. 그런 얘기고 영상 매체도 어디서든 볼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여행 가서도 TV 거기 있는 TV로 영상 매체의 정보를 접할 수 있잖아. 나머지는 떨어지고 영상, 라디오 이런 거는 시공간 제약이 떨어지고 가장 적은 게 유미디어. 인터넷이 되는 지역은 다 볼 수 있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요새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영상 매체는 TV가 있는데, 음성 매체는 라디오가 있는데 가야 되는데 유미디어는 핸드폰 있는 지역에 거의 다 모든 곳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공간 제약이 가장 적고. 그리고 정보의 동시 전달력이라는 표현이 정보의 전달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쇄 매체는 정보의 동시 전달력이 어때요? 낮아.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 의미예요. 반대 의미. 시공간 제약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보의 동시 전달력이 낮아. 음성 매체는 정보의 동시 전달력 얘는 그냥 낮은 거니까 여기 높겠죠. 영상 매체도 높겠죠. 반비례하니까 거기는 가장 높겠죠. 요 표현을 좀 알아둬라. 여기 밑에 그 별표해가지고 작은 글씨로 돼 있지. 시공간 제약과 정보 전달 속도 반비례관계인데 표현이 좀 비슷하지. 동시성이랑 동시 전달력이랑 다르게 봐야 돼요. 동시 전달력은 정보 전달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전달의 동시성은 수용의 동시성은 내가 동시에 여러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수용의 동시성은 전달하는 동시에 내가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런 표현입니다. 대중매체, 음성매체. 정보 전달의 동시성, 비동시성은 송출자가 전달자에게 정보를 일일이 하나하나 전달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 명에게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지. 정보 전달의 동시성. 신문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하나하나씩 돌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비동시적이야. 근데 라디오나 아까 그 라디오나 영상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송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동시성이 높은 겁니다.
정보 수용의 동시성, 비동시성이라고 하는 정보가 전달자가 정보를 순차적으로 받는가? 아니면은 한 번에 정보를 전달받는가? 신문은 집집마다 돌려야 되지. 집집마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동시성이 낮은 거야. 정보 수용의 동시성. 근데 라디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고 동시적. 괜찮죠? 그래서 낮고 많이 낮고 여기는 많이 낮고 높고 많이 높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달의 동시성은 인쇄 매체는 동시성이 있어 없어? 인쇄 매체는 없어. 순차적으로 전달합니다. 내가 여기 배부하고 여기 배부하고 여기 배부하고 이렇게. 그래서 X. 음성 매체는 동시에 전달되죠. 그래서 O. 음성 매체랑 영상 매체 둘 다 전달의 동시성이 O입니다. 뉴미디어는 내가 올리면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이것도 O고. 동시에 여러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수용의 동시성은 인쇄 매체는 없죠. 내가 다른 사람이 보낼 때 내가 동시에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받잖아. 그래서 한 번에 정보를 전달받는 게 아니니까 수용의 동시성은 없고 X고, 음성 매체랑 영상 매체는 수용의 동시성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송출할 때 내가 동시에 받아보는 거지. 내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을 때 나도 받으니까 음성 매체, 영상 매체 둘 다 수용의 동시성이 있어. 둘 다 O고. 뉴미디어는 좀 애매합니다. 여기 OX 둘 다 해당하고 OX 둘 다 되거든.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올리는 건 동시에 올렸는데 내가 이거를 확인할 때 내가 수용을 하는 거잖아. SNS에 내가 게시글을 올렸어. 그 게시글을 내가 이틀이 지나서 확인할 수도 있고 일주일 지나서 확인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동시에 수용을 하는 매체도 있고 동시에 수용을 안 하는 매체도 있어요. 인터넷 방송 스트리밍은 동시성이 있는 거지. 유튜브 업로드는 동시성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뉴미디어는 수용의 동시성이 좀 애매해요. 세모입니다. 세모. 인쇄 매체, 음성 매체는 생산 비용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전에는 컸는데 영상 매체 이런 거 좀 되게 크거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인쇄 매체, 음성 매체는 생산 비용이 적고 영상 매체가 생산 비용이 큽니다. 위로 올라가는 생산 비용. 정보의 신증성이 가장 높다. 무슨 표현 어딜까? 정보의 신증성이 가장 높다. 인쇄 매체입니다. 인쇄 매체. 그러니까 깊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이게 영상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음성은 이제 저장이 안 되죠. 따라가 버리고. 그래서 신증적인 내용은 다 지금 이렇게 교재 형태로 제작된 거다. 인쇄 매체는 가장 정보의 신증성이 큽니다. 정보의 신증성. 그리고 음성 매체, 영상 매체는 좀 신뢰성이 낮고, 뉴미디어는 생산 비용도 단정 불가하고, 왜냐면 뭐 진짜 대규모로 하는 뭐 영상 같은 것도 올라올 수 있는데, 뭐 인터넷 게시글 올리는 거, 사진 하나 찍는 거 올리는 거는 뭐 생산 비용이 없잖아. 그런 거는. 그래서 작은 것도 큰 것도 있기 때문에 단정 불가하고, 신뢰성도 되게 엄청 어려운 거 영상으로 막 만들어서 게시를 했어. 되게 학술적인 내용이고 논문 참고한 내용이 공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런 거는 뭐 되게 뭐 신중성이 높은데 그냥 뭐 가십거리 뭐 이런 거 찌라시 가짜 뉴스 이런 거 되게 많잖아. 그런 거는 신중성이 낮은 거니까 무슨 단정보다. 자, 전통 매체는 이거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합쳐서 전통 매체라고 합니다. 전통 매체는 생산 소비자 간의 소통 방식이 일방향 소통입니다. 일방향 소통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고, 뉴미디어는 쌍방향 소통이에요. 스트리밍 같은 거 할 때 방송인이 방송하면서 우리가 댓글 하면 읽어주고 그러잖아. 그래서 쌍방향 소통인 거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들 때 그 유튜브 영상 올라온 거면은 그 티키타카 하는 것도 영상 콘텐츠가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의 생산자로서 같이 참가하는 개념인 거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런 개념이 나온다. 이건 다다다 외우세요. 대중매체 특징은 어렵게 나오면 이거 되게 헷갈리게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서 대중매체. 대중을 상대로 대량의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나 수단을 대중매체라고 해요. 그래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형성된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합니다.
대중매체의 특성은 광범위한 정보 전달, 불특정 사실이 동시다발적으로 정보 전달, 생산 대중문화의 생산을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한다 이런 게 나옵니다. 옆에 개념 더하기 자료 책이 보면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관계 나오죠. 대중문화가 형성된 원인이 대중매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소수도 있다만 우리가 문화를 불특정 다수를 대중이라고 하거든요. 대중이 늘을 수 있도록 하면서 대중문화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중매체의 정의호 밑에 인쇄매체, 음성매체, 영상매체,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인쇄매체는 신문, 잡지 이런 거 활자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깊이 있는 정보 전달 여기다가 심층성이라고 적어서 정보의 심층성이 가장 높은 매체죠. 그런데 정보 전달 속도는 뭐다? 상대적으로 느리다. 정보 전달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자, 음성 매체는 소리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라디오 같은 게 있고 적은 비용 광범위한 정보 전달. 근데 시각 정보 처리가 어렵다. 소리밖에 없으니까요. 영상 매체에서 이제 시각 정보까지 같이 보완을 해서 소리와 영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데 텔레비전 같은 거 빠른 속도로 공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지만 깊이 있는 정보 전달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정보 생산 비용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뉴미디어를 제외하면 뉴미디어는 이제 측정 불가였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자, 뉴미디어는 활자, 소리, 영상 등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도 SNS,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게 있고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 하지만 무책임하고 왜곡된 정보가 양산되는 단점도 있다. 문제점도 있다. 그러니까 대중매체, 전통적인 대중매체가 뭐라고? 아까 말했던 음성, 인쇄, 영상 매체가 전통적인 대중매체입니다. 그리고 정보사의 대중매체가 새롭게 오늘날의 대중매체인 거죠. 거기는 뉴미디어, SNS, 스마트폰, 인터넷 같은 게 있다. 산업사의 대중매체는 일방향성, 정보사의 대중매체는 쌍방향성. 산업사의 대중매체는 시간, 공간 제약을 많이 받고 정보사의 대중매체는 시간, 공간 제약이 약하고 산업사의 대중매체는 전문가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보사의 대중매체는 광범위하고 빠른 정보 확산, 매체를 통해 개인의 영향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속한다. 그리고 대중문화가 이거는 개념이 좀 달라요. 아까 하위문화, 주류문화 이거랑 주류문화 반대말이 하위문화고 대중문화는 고급문화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귀족들이 누리던 그런 문화. 이전에는 이렇게 귀족들이 좀 영향을 줬으니까 귀족문화가 좀 주류문화였는데 오늘날에는 대중문화가 좀 주류문화가 된 거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는 안 나와. 개념 자체, 범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래서 뭐 대중문화에도 주류문화가 있을 수 있고 하위문화도 있을 수 있고 영화는 대중문화지. 영화는 대중문화인데 할리우드 영화는 주류문화고 뭐 프랑스, 일본 영화는 하위문화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같은 대중문화. 대중문화의 의미. 대중문화는 아까 말했듯이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되는 문화를 대중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대량 생산 특징은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되고 대부분의 사람이 손쉽게 즐길 수 있고 대중의 욕구, 기후 수준을 반영하고 확산 변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위에 보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우주가 종종 나옵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특징을 가진 대중문화. 순기능, 역기능만 보자.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고 순기능은 고급 문화의 대중화, 그다음에 사회의 민주화, 긴장에서 오락제고 대중들이 문화의 주체로 나왔다는 거예요. 역기능은 문화의 저속화, 그러니까 상업주의 때문에 질 낮은 문화가 범람하게 된다. 그런 게 많이 팔리잖아요, 사실. 말초적이고 좀 자극적인 그런 문화들만 나오다 보니까 문화의 질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나 행동이 획일화되고 뭐 유명 인플루언서가 하던 뭐 유행이 다 이렇게 퍼지고 같은 밈을 다 이렇게 막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다양성이 좀 사라지고 대중 조작을 하기 쉽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해 2단원이고
다음 파트가 문화 변동이에요. 이건 한 5분 동안 풀어보세요. 5분 남았네. 자, 그러면 뭐 했다고 마지막 시간이네. 3단원을 다 뗐네.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런데. 주류 문화 그것도 봅시다. 자, 주류 문화는 전체 사회 구성원의 문화 공유성을 높여주는 문화다. 맞지? 그래서 사회 안정, 사회 통합 이런 데 기여한다 그랬죠. 모든 하위 문화의 총합은 주류 문화다. 이건 자주 나오는 선수다.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이 여집합 관계라서 얘네 모은다고 얘네가 되지 않아. 자, 모든 바이 문화, 반문화는 하위 문화다. 요거는 안에 부분 집합 관계라고 했으니까 안에 포함되는 들어가는 거지. 반문화를 향유하는 집단은 주류 문화를 향유하지 않는다. 반정부 시위 하는 게 반문화잖아. 반정부 시위한다고 김치를 안 먹진 않죠. 이런 개념이다. 반문화를 향유하는 집단도 주류 문화를 향유하는 거지. 영역이 다른 영역에서. 자, 하위 문화는 사회가 복잡할수록 전체 문화는 수렴되어 독자성을 상실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 하위 문화가 더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회가 단순해져야 그 주류 문화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다양한 하위 문화가 등장한다. 이렇게 나와요. 반문화는 하위 문화와 달리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를 대체하기도 한다. 왜 아니지 이거는? 달리 그렇지. 둘 다 지배적인 문화를 대체하기도 해요. 하위 문화가 지배 문화를 대체하기도 하고 반문화가 지배 문화를 대체하기도 하고. 다음 대중문화 대중매체에서 자, 정보 전달의 동시성을 가지는 건 뭘까요? 2, 3, 4 그렇지. 음성, 영상, 뉴미디어는 동시성을 가지고 인쇄 매체는 순차적으로 가잖아. 동시성이 없습니다. 자, 정보 획득의 동시성을 가진다. 2, 3이고 4는 네모죠. 세모죠. 세모.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정보의 동시 전달력이 강하다. 이 나머지도 하나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다. 시공간적 제약이 있다. 다 같은 말이야. 잠깐만 시공간적 제약이 작다로 바꿔야 돼. 시공간적 제약이 작다로 바꿔야겠죠.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른 거는 시공간적 제약이 작은 거니까 못하면 됩니다. 그렇죠. 동시 전달력이 강한 거는 2, 3은 세모고 4는 세모 2, 3은 세모고 4는 동그라미죠. 뉴미디어는 정보 전달 속도가 가장 빠른 거고 음성 매체, 영상 매체도 빠르긴 한데 가장 빠른 건 아니니까. 정보의 신층성이 가장 높은 건 뭐다? 1번. 인쇄 매체의 표현으로만 나와요. 정보의 신층성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하다. 4만 해당되고. 뉴미디어는 다른 매체와 달리 정치, 경제 권력으로 자유롭다. 아니지. 완전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뭐 정치권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유튜브 운영주의 위반으로 차단되기도 하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뉴미디어는 이렇게 넘어간 거. 요거는 작년에 했습니다. 문화 파트, 사회 변동, 문화 변동. 기억나니? (142페이지) 문화 변동은 왜 무엇인가 왜 일어날까? 그러니까 문화 변동에서는 요거를 미리 하나 그려보세요. 요 용어를 기억나. 문화 변동의 요인이라고 써요. 요인이 원인이고 이 단원 자체가 문화 변동이에요. 문화의 속성 5가지 뭐라고 할까? 학축 전공 변이였죠. 그 중에서 변동성이 있냐는 그 변동성이 굉장히 범주도 크고 중요한 문제라서 문화의 속성 중에서는 그것만 따로 단원을 하나 떼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6의 1단원 이게 뭐냐 3의 1단원에서 전체가 이제 문화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보고 3의 3단원에서는 문화 변동만 보는 겁니다.
문화 변동의 요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요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문화 변동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가? 이 전부 다 지금 문화 변동이야. 문화 변동. 이 문화 변동의 요인에는 내재적인 게 있고 외재적이 있는데 내재적인 건 뭐야? 저게 내재적 문화 변동입니다. 이렇게 나와. 내재적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은 무엇인가라고 나와요. 뭐니? 기억나니? 발견이 있습니다. 발견이 내재적 문화 변동 요인이에요. 왜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지 원인이니까. 무슨 차이니 발견과 발견? 발견은 없던 걸 만들어내는 발견이고 네. 있던 거를 알아내는 발견이죠. 원래 있었던 거 없었던 거 차이고. 한글은 발명이야 발견. 한글 발명이지. 페니실린 발명이야 발견이야 발견. 신대비 발견. 바퀴 등자가 뭔지 알아요? 등자의 발명을 때. 등자가 이제 이게 말을 탈 때 말을 앉는 부분이 안장이거든요. 안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발을 이렇게 딱 걸치는 부분이지. 발을 딱 집어 넣어가지고 안정적으로 내가 안장에 앉아서 말을 이렇게 뭐랄까 말 위에 안정적으로 서 있을 때 하는 게 안장이에요. 안장의 발명이죠. 등자의 발명이죠. 여기 앉는 부분이 안장이고 발 넣는 부분이 등자의 발명. 이런 거. 그 외재적에는 이거를 문화 전파라고 합니다. 이 전파에 직접, 간접, 자극 전파가 있습니다. 직접은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해주면 직접 그러니까 문화가 변경되는 게 바깥에서 뭔가 요인이 들어와가지고 바뀌는 거는 바뀌면 원인이잖아 원인. 바깥에서 뭔가 문화가 들어와서 바뀔 때 그걸 문화 전파라고 해요. 다 밖에서 들어온 거잖아. 들어오는 것 때문에 우리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이 원인인 거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전파하면 직접 못하고 여기는 매개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매개체.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문화 변동이 일어나면 간접적입니다.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처음에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 우리나라 천주교는 어떻게 전파가 됐어요? 서적의 형태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 연나라의 연나라가 아니고 청나라의 수도가 연경이거든요. 연경. 왜 옛날 연나라 땅이라서 연경이야. 연나라 땅인 지역에 이제 수도를 잡아가지고 지금은 국경지역이 있죠. 베이징인데 그때는 연경이라고 불러가지고 연경으로 가는 사실을 연행사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그 연행사들이 가지고 온 중국 서양 문물들을 중에 뭐 천리경, 자명종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천주교 서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처음에 천주교 서적을 가지고 서학이라는 형태로 학문으로 발달했어.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해 보니까 뭐 만민평등이고 뭐 양반 체제랑 부정하는 거 이런 거 막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막 금서로 지정되고 그랬지. 이해가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생했어요. 자생. 이 천주교 서적을 보고 서학을 통해 가지고 남인 계열에서 막 그 천주교 막 공부한다고 정경이 유배가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천주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저기 그 유럽에다가 신부님을 보내달라고 사절을 보내. 그래서 그거 보고 막 바티칸에서 역시 하느님을 실존하는구나. 우리가 따로 전파도 안 했는데 자생기적으로 종교가 생겨난 거잖아. 서적을 보고. 역시 뭐 하느님을 실존하고 위대해 막 이러면서 유럽 그 성직자들에게 자화자찬하는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이런 게 뭐야? 알겠지? 간접전파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내가지고 신부님이 직접 왔잖아. 그건 뭐야? 직접 전파야. 그렇지. 이런 거. 자, 자극 전파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뭐가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 뭔가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언가가 새로 생기면 그게 자동전파야. 예를 들어서 이두나 체로키 문자 이런 게 사례로 나오거든. 이두가 뭐가 이두입니까? 이두 누가 만들었어요? 설총이 만들었어요. 설총. 원료 아들렌잖아. 원료 아들렌. 얘는 설총이 육두품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 원료가 육두품이었거든요. 당연히 이게 설총도 육두품이겠지. 성이 김씨가 아니잖아. 진골 기족이야 김씨를 쓰는데 설씨니까 육두품 진품이었는데 육두품들이 주로 뭐 했어? 행정 관료 많이 했지. 그래서 뭐 문서 작업 같은 거 많이 하려는데 중국어랑 우리나라랑 말이 너무 다른 거야. 한자로 써가지고 그 기록을 했잖아. 근데 중국어를 이걸 똑같이 쓰려니까 아이씨 뭐 중국어로 이렇게 막 바꿔야 되고 나는 중국어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맞게 한자만 차용한 거야. 그게 문자 쓰는 체계거든. 중국어랑 우리나라 말이랑 뭐가 가장 다른 거니? 뭐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떻게 돼? 그 영어랑 중국어랑 어순이 똑같잖아. I, love, use. 뭐가 먼저 와? 주어, 동사, 목적어지. 우리나라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오잖아. 주어가 아니야, 주어가 아니야. 목적어랑 동사 위치가 다르죠. 그리고 영어랑 중국어는 없는데 우리나라 말에만 들어가는 게 있어. 우리나라랑 일본어에만 들어가는 거. 조사가 들어가, 조사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지. 그래서 를 앞에 오면은 목적어 조사가 되는 거고, 나는 앞에 오면 주격 조사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문장 구조를 바꿉니다. 이두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쉽게 읽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주어랑 목적어가 여기는 뭐 이렇게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지. 주어 목적어를 넣어. 그래서 세 글자거든요. 근데 이거랑 전혀 관련이 세라는 뜻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세 글자 앞에 있잖아. 세 글자 앞에 놓인 한자면은 걔는 목적어예요. 목적어 조사니까 을이야. 그리고 수물은자거든요. 알 필요 없어요. 수물은자인데 수물은자를 앞에 나오면 얘는 그냥 주격 조사라는 뜻이야. 주어라는 뜻이야. 이해가니? 그래서 어순을 바꾸고 목적격 조사를 넣어가지고 쓴 문자 체계를 이두라고 합니다. 이해가니? 근데 새롭게 이게 이두라는 건 이전에 어떤 문자 체계지? 새롭게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뭘 차용한 거야? 한자를 차용한 거지. 이해가니? 어순만 바꾼 거니까. 그리고 체로키 문자도 그 미국에 있던 인디언 부족 중에 체로키 인디언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 체로키 인디언의 언어가 있을 거야. 체로키 인디언 언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네는 원래 문자 체계가 없었다고. 근데 외국인 선교사가 이 체로키 인디언들의 언어를 보고 이거 발음 기호만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봐. 라고 해가지고 알파벳에서 이거도 비슷한 이두라. 알파벳만 따가지고 걔네 문자를 걔네 그 체로키어를 기록하는 문자 체계를 만들었어. 체로키 문자예요. 여기도 이두 체로키 문자. 한글은 뭐예요? 발명이겠지. 발명. 한글의 발명이잖아. 한글의 발명. 한글은 발명이고 이두 향차는 뭐 체로키 문자 이런 거는 자동전파야. 무슨 차이냐면 나중에 미리 합시다. 나중에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거를 이거를 문화융합이라고 해요. 근데 뭐랑 많이 헷갈리냐면 얘랑 헷갈려요. 자동전파랑 헷갈려요. 무슨 차이니? 이거라는 거. 자동전파는 전파 플러스 발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는 자동전파에 전파 플러스 발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 여기는 문화융합은 원래 있던 문화가 있어. 원래 있던 문화가 있고 다른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결과 이전에는 어떤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근데 여기는 뭐가 차이냐면 원래 있던 문화가 없어. 왜냐면 그냥 문화 전파만 된 거니까. 문화 전파가 일어나는 요인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동이 일어나는 거라서 전파 플러스 B가 들어왔을 때 이전 게 없던 게 새롭게 생겨나야 돼. 그래야 발명이지. 그래서 B가 들어와서 그냥 C로 바뀌는 거야. 이해가니? 여기는 그냥 C인 거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새로운 문화 요소가 형성되었다 이런 선지가 나와. 뭐뭐뭐겠니? 어떤 뭐겠니?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되었다 혹은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뭐에 들어가겠니? 발명도 들어가고 자극전파도 들어가고 문화융합도 들어가니까 C가 나오는 게 새로운 문화 요소고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요? 좋아요. 그리고 사회 문화는 여기까지 해야 된다. 통합사회는 안 나오거든요. 발명에 이런 거잖아. 다른 이 자극점파 키워드가 아이디어거든. 다른 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낚시 선지로 뭐가 나오냐면 활이 이렇게 쏘면 팅팅 소리 나잖아. 그래서 활시가 튕기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현악기를 만들었어. 이 활시 소리를 듣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현악기는 자극전파가 맞을까요? 아니야. 그래서 낚시 문제로 나온다고. 발명이 1차적 발명이고 2차적 발명이거든요. 1차적 발명은 활의 발명이 1차적 발명이야. 그러니까 그 새롭게 이제 줄이랑 이거 나뭇가지 엮어가지고 쏘는 무기를 만든 거잖아. 처음 만든 거지. 근데 그 처음 만든 거에서 뭔가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현악기를 만든 거잖아. 2차적 발명인 거야. 그래서 발명사야. 활시 소리를 듣고 여기 사회문화는 여기까지 해야 돼. 통합사회는 이거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사회문화는 여기까지 낚시선줄 정도 나와서 그래서 활시 소리를 듣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현악기를 만들었다. 2차적 발명을 하는데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쉽죠? 그리고 그 강제적 문화 접변, 그 자발적 문화 접변, 그 통합사회에서 내가 안 가르쳤거든. 그게 학교마다 좀 다른데 교과서 자습서에 나오는 학교는 가르쳤고 안 나오는 학교는 안 가르쳤는데 사회문화에서는 다 해야 돼요. 사회문화에서는 다 나오기 때문에 요까지가 요인이고 요거 따라 양상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문화 변동의 양상. 이 양상은 결과를 있어요. 그리고 전판 그 뭐냐 발견에 의한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문화 변동은 양상에서 그냥 그대로 가요. 그냥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자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 문화 전파에다가 처음 배웠어. 처음. 여기는 문화 접변이라고 씁니다. 이게 중간입니다. 처음 중간 끝으로 본 거거든. 그래서 문화 전파가 딱 이게 원인이잖아. 원인. 문화 전파는 문화 변동이라는 원인이야. 그게 딱 처음 이어져가지고 실제로 다른 문화랑 만났을 때 그 만나는 양상이 어떻게 되는가? 중간 과정의 중간 만날 때 어떤 모양으로 만나는 거야?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 거야? 두 가지가 강제적이 있고 자발적이 있습니다. 강제적인 거는 뭐 식민 통치하면서 창씨개명 같은 게 강제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문화 동화랑 강제적 접변이 조금 관련성이 있어. 강제적 문화 접변일 때 문화 동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강제로 못 쓰게 하는 거잖아. 그래도 안 일어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관련성이 높다 정도를 선정하고 싶다. 자발적인 거는 내가 다른 문화가 들어왔을 때 이런 거야. 문화가 전파돼가지고 들어왔을 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우리 문화에 직접 전파시키면 그거는 이제 자발적이죠. 어떤 게 사례로 나오냐면은 나바호족 인디언들의 은세공 기술 이런 게 나오거든. 나바호족 인디언들이 은세공 기술을 모르겠죠, 당연히 원래 몰랐겠죠. 근데 그게 이제 서구 문화에서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게 조금 인디언 그 부족에서 관광산업화 시켰단 말이야. 그 은세공품이 특산물입니다. 이제 인디언들이 먹고 사는 방법으로 은세공품을 만들어서 서구 문명에 파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자발적으로 더 많이 받아들인 거. 그리고 문익점의 모카시, 뭐겠니? 문익점의 모카시.
자발적이겠지, 자발적. 직접 전파겠지, 직접 전파. 근데 그 문익점에 모카씨가 사람이 직접 왔으니까 직접 전파겠지. 매개체가 아니니까. 문익점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고려사회에 정착했는데 접변 양상은 어때? 자발적이겠지. 이게 그냥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의 문화 현상에도 이게 뭐 간접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자발적이 될 수도 있고 강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야.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회에 변화했을 때 원인은 직접 간접 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중간에 문화 접변 양상이 강제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고 문화 접변의 결과가 융합일 수도 있고 뭐 그 흡수일 수도 있고 그 뭐 병준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라고 세 개 다 따로 봐야 돼. 이해가니? 그래서 아까 문익점 목까지만 직접 전달했는데 직접 전달한 다음에 고려가 그거를 이제 되게 활발하게 받아들였지. 목화 농장 같은 거 막 운영하고 있단 말이야. 고려가 이게 자발적으로 한 거지. 누가 시킨 거 아닌데. 자발적. 이해가죠?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요게 문화 접변, 요거는 이제 다 양상입니다. 다 결과인데 이 중간 과정이 문화 접변의 형태가 강제일 수도 있고 자발일 수도 있다고. 그리고 나서 문화 접변의 결과입니다. 접변의 이거 교재마다 조금씩 용어가 다른데 이거는 뭐 문화 변동의 여기는 유형, 이거는 양상 이렇게 나누는 데도 있고 이건 두 개를 같이 양상으로 묶는 데도 있고 근데 EBS 기준으로 나눕니다. EBS 기준에서는 양상 안에 문화 접변이랑 문화 접변의 결과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둘 다 양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EBS 기준으로. 문화 접변의 결과는 세 개지. 융합이 흡수가 있고 병존이 있고 융합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했죠. 흡수는 A 플러스 B는 뭐야? 뭐가 되는 겁니까? A가 된다고 하면 안 돼요. A가 된다고 하는 거는 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원래 있던 문화에 다른 문화가 들어왔잖아. 그래서 다른 문화가 그냥 사라져. 그럼 문화 변동 자체가 아닌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원래 있던 문화가 사라지고 다른 문화로 원래 문화가 대체되어야 문화 흡수입니다. 문화 흡수가 동화라는 말도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문화 흡수가 문화 동화야. 그리고 문화 병존이 문화 공존이라는 말도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A 플러스 B가 문화 동화에서는 뭘로 같아? B로 같다. 병존에서는 A 플러스 B가 뭘로 같다? A 플러스 B로 같다. 문화 융합에서는 A 플러스 B가 뭐다? C로 간다. 새로운 문화에서 경쟁인 거죠. 이해가니? 흡수는 아까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남미 인디언들이 원래는 토속 신앙을 믿고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카톨릭 믿고 있거든요. 원래 있던 토속 신앙이 사라지고 이제 서구가 전파한 카톨릭 종교로 원래 있던 토속 종교가 흡수된 거지. 그래서 동화된 거죠. 이해가니? 이런 게 그 원래 있던 문화가 사라진 거.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그러니까 남미 사람들이 다 스페인, 포르투갈어 쓰거든요. 그런 것도 원래 있던 언어가 사라지고 식민지 언어가 다 대체된 거죠. 이해가지? 병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종교 같은 거 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종교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기서는 불교 믿고 여기는 종교 믿고 막 다 잘 살고 있잖아. 혹은 뭐 미국의 차이나타운 이런 거. 미국 문화가 따로 있는데 미국 문화 안에서 중국 차이나타운 중국 문화가 따로 독자적으로 서로 이렇게 영향 끼치지 않으면서 둘 다 있는 거죠. 이해가지? 그런 게 문화 경험이 거죠. 문화 융합은 이전에는 어떤 게 새로운 게 만들어져요. 맨날 이게 단어 자체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맨날 유행이 라이스 버거 같은 거, 라이스 버거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왜 라이스랑 버거랑 같이 들어있잖아. 돌침대, 돌은 혼돌 문화예요. 혼돌 문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지. 그리고 침대는 서구식 문화잖아. 그래서 둘이 같이 들어가지고 침대인데 그 밑에 이제 그 돌침대 이렇게 데피면은 뜨거워지거든요. 온돌처럼 더러운 돌침대 같은 거. 그래서 원래 있던 것도 남아 있고 새로운 것도 이제 들어가지고 이전에 어떤 새로운 게 만들어지. 이거는 사례를 좀 기억해라.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나머지는 딱 보면 안단 말이야. 재즈가 문화 융합 됩니다. 저거는 재즈. 재즈는 뭐랑 뭐랑 결합하겠니?
원래 있던 흑인 음악이 그 서양 서양 무슨 음악이더라? 서양 뭐 그냥 뭐 이렇게 원래 있던 흑인 음악에 서구 음악이 섞어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재즈. 뭐 이렇게 그까지 안에 내용까지 기억이 안 나. 재즈가 문화 교과서인데. 그리고 산신각. 산신각이 뭐니? 산신각. 산신각, 삼신각 같은 겁니다. 삼신각. 어떤 게 산신각이에요? 그 절에 가면은 무슨 여러 정각들 있잖아. 대웅전이고 미륵 뭐 아미타전이고 막 이렇게 여러 정각들이 있거든. 근데 저 구석에 가면은 삼신각이라는 정각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절 들어가면 건물들이 여러 채 있잖아. 저 구석에 가면은 있는 건물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걸 믿냐면은 안에 산신령이 모셔져 있어요. 원래 불교에서 산신령을 모셨겠냐? 아니지. 우리나라는 뭐 민속 신앙이 뭐야? 산이 많잖아. 원래 산신령들을 모셨다고 해요. 근데 그 산신이 모셔져 있는 불교 건물이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해가니? 문화교과서 알겠지. 왜? 그리고 삼신각은 같은 말인데 뭐냐면 이게 세 배로 범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삼신각 안에 신이 세 명이거든. 세 명 중에 한 명이 산신이고 한 명이 칠성신이고 다른 한 명이 독성신이야. 그 세 명을 모시다 해서 삼신각. 그리고 재즈랑 삼신각이랑 그리고 단단한 미술. 단단한 미술은 뭐라고 쳐준대요? 원래 불교 미술이랑 헬레니즘 문화가 접합된 거예요. 원래 불교에서 부처님을 뭘로 그렸다? 얘기를 했나? 수레바퀴 모양으로 그렸다고 했어. 수레바퀴 모양으로 그리거나 연꽃으로 그렸습니다. 연꽃이나 보이수나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부처님 모습을 직접 표현하는 게 좀 불경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상징물들로 표현했다고. 근데 서양에서는 어때? 서양에서는 그 조각상 같은 거 할 때 신들 조각상을 막 만들었잖아. 그렇지? 그거 보고 저기는 신들인데 신성한 존재인데 저렇게 조각으로 표현을 하네? 우리도 그럼 부처님도 이렇게 막 그래서 그때부터 불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뭐가 된 거라고? 그게 석굴암이 된 거예요. 간단한 미술에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방 미술 국방 미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스 버거, 뭐 돌침대, 재즈, 결혼식.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 병존으로 볼 때도 있는데 결혼식. 우리나라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웨딩 결혼식이죠. 웨딩 드레스를 입고 막 난다다다 행진하고 나서 패백하잖아. 그래서 막 이제 이렇게 양가 부모님이 모여가지고 방 같은 거 던져주면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둘이 합쳐져 있죠. 결혼식. 괜찮죠? 다 적었니? 네. 다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요까지가 둘 다 문화 양상이야. 문화 접변이랑 문화 접변의 결과가 둘 다 양상으로 들어갑니다. 선지 몇 개만 적어놔. 자, 문화적 정체성이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 유지되었다. 이거 문화 접변의 결과에서 문화적 정체성이 유지되었다는 걸까? 명존도 있고 또 이거 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인데 문화적 정체성이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돌을 침대라서 돌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이게 같이 밥버거에서 밥이 아직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병존이랑 융합에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이건 뭐겠니?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아니, 이거는 문화적 다양성이 감소하겠죠. 원래 이 문화가 사라졌어. 얘는 맞아. 얘는 그대로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된 거 맞아. 맞지. 왜냐하면
애들이 뭐 왜 생각했고 뭐라고 생각해서 틀린 왜 이거 틀려라고 물어보니까 새로운 게 들어오긴 했는데 뭐 뭔가 새로 하나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다양성이 확대된 건 아니라 원래 두 개 있던 거 그대로 개수가 안 변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다양성이 늘어난 거 맞아요? 라고 하더라고. 다양성이 늘어난 거 맞죠? 뭐 기준이야? 원래 있던 문화가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서 B가 나온 다음에 D가 같이 그대로 있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병존이랑 고일도 똑같은 거 지금 틀려가지고 원래 이거 선지 안 적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선지.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둘 다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 요소가 형성되었다. 이건 뭘까요? 왜? 여기 틀리는 파트는 여기서 애들이 나 말짱 내는 게 틀려요. 이런 거예요. 파이팅. 새로운 문화 요소가 없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C가 나오는 거. C가 나오는 거 뭐였어 아까? 자극정파. 발명도 그냥 한글의 발명이 새로운 문화 요소가 한 번 없는 거잖아. 한글의 발명. 발명 둘 다 되겠다. 발명. 자극정파. 문화 융합까지 같이 되는. 괜찮죠? 뭐까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좀. 시간이 많이 없는데. 내용을 짧게 보고 바로 풀고 마치자 이거. 자, 142페이지 문화 변동. 카테고리만 본다. 카테고리라는 사례만 봅시다. 자, 내재적 요인의 발명 발견이 있죠. 근데 여기 사회문화 과정에서는 1차적 발명하고 2차적 발명을 구분해야 돼요. 자, 1차적 발명에서 화약 이런 거는 이제 1차적 발명이고 2차적 발명에 할을 원리를 이용한 현악기. 근데 일부러 제 지문이 이렇게 나와. 아이디어를 얻어서라고 나와요. 자극적으로 바뀌라고. 그리고 밑에 화약을 이용한 청년 발명은 2차적 발명이다. 밑에 발견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것, 불, 만유료, 태양계, 비타민. 페니실린도 기억나요? 페니실린 적어보세요. 페니실린 발명인 줄 아는데 미생물이 원래 있었잖아. 그 원래 있었던 미생물을 가지고 약을 만든 거라 가지고 페니실린은 발견으로 칩니다. 조금 애매하긴 해. 그 약으로 변형시킨 거잖아. 발명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발견 사례로 나오니까 페니실린 발견. 그리고 모든 발명이나 발견이 문화 변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알아두세요. 밑줄 맞거나 모든 발명이나 발견이 문화 변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죠. 발견이 일어났는데 요인이긴 한데 이게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잖아.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게 사회 변동이 일어나요.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다. 전파가 일어나도 A 플러스 B가 됐는데 B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문화 변동이 아닙니다. 자, 외재적 밑에 문화 전파에서 문화 전파 교류하는 과정에서 문화 변동 요인이 전달되는 것이고 전파의 종류는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적 전파가 있다. 직접 전파 사례 한자 불교가 우리나라 전파된 거 직접 전파. 사람들이 와서 전파됐죠. 그 외국에서 아니라 중학교 과정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 아니라 넘어갑시다. 그리고 간접 전파에는 텔레비전 드라마 이런 거, 한류 이런 게 아이돌들이 가가지고 직접 콘서트를 해, 현지 투어를 하는 건 직접 전파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그 인터넷 방송 이런 걸로 많이 한류가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디어를 통한 거니까 간접 전파겠죠. 매개체가 가지고. 밑에 자극 전파는 한자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두가 발명된 것, 여기 자극 전파 사례로 나온다. 여기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명하는 것에만 밑줄 거나 자극 전파. 이전에 없었던 게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요.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명하는 것. 넘어갑시다. 발견. 자, 문화 변동의 양상인데 내재적 변동은 발견에 일어나는 문화 변동의 내재적 변동 양상이고 외재적 변동 양상을 뭐라고 하냐면 문화 접변이라고 해요. 이 문화 접변 이 두 가지가 뭐라고? 강제적, 자발적 두 개로 나눕니다. 강제적 문화 접변은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해서 문화를 수용하는 거. 우리나라 그 식민통치하면서 창식에 들어갔죠.
그런 게 들어간다. 그래서 자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거나 뭐 복구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능화에 동화되기도 하고 그런 게 나오겠죠. 근데 자발적 문화 접변은 우리가 문화 수요자가 주체적으로 이거 도입해가지고 원래 있던 문화를 바꾸는 게 자발적 문화 접변입니다. 신대륙 발견은 뭐예요? 신대륙 발견은 발견이지. 신대륙 발견을 통해 가지고 식민 통치를 하는 거야. 강제적이지. 그래서 강제적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식민 그 인디언 문화가 사라졌지. 흡수잖아. 그래서 한 가지 사례에서도 각각 나올 수 있어. 다 다르게. 이 범주가 자체가 다르다는 걸 구분을 해라. 그리고 동시에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게 그걸로 묻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요인에서는 뭐고 양상에서는 뭐고 같이 집어내는 것도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밑에 좀 내려가서 나만 보자. 나 문화 접변의 사례, 자료를 보는 문화 접변의 사례에서 나바고 인디언들이 에스파냐니까 빈번하고 다양한 접촉을 통해 흑옥, 금속, 세금술 같은 에스파냐 문화에서 따르며 문화 속에 독자적 방식으로 통합하였다. 이 독자적 문화 그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문화 접변 사례가 나옵니다. 내려가고 문화 접근의 결과입니다. 여기는 이제 처음 중간 끝에서 여기 끝. 처음은 아까 뭐였어? 문화 전파예요. 문화 전파가 처음이고 중간이 뭐야? 문화 접변이야. 끝이 뭐야? 문화 접변의 결과입니다. 문화 접변의 결과가 흡수되는 유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문화 공존은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로 나뉘죠. 자, 우리 사회에서 한의학과 서양의 공존하는 건 문화 공존입니다. 밑에 문화 동화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흑인 문화, 그러니까 백인 문화를 접촉하면서 자기 문화를 상실한 건 문화 동화 사례입니다. 문화 융합은 밑에 미국의 노예를 두면 아프리카 흑인이 유럽식 악기들과 재즈 같은 거. 흑인 음악이랑 유럽 악기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것이네요. 재즈. 이런 게 사례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질문이 있어요. 문화융합과 자극학과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애들이 다 헷갈리거든요. 비슷해 보이잖아. 새로운 게 나타나는 거고. 자, 문화융합은 서로 다른 문화 요소 간의 결합으로 새로운 문화가 발명되는 것이고, 근데 자극전파는 원래가 없고 특정 문화 요소가 전파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새로운 발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있던 거 없이 다른 것만 들어온 다음에 전혀 새로운 게 만들어져요. B가 들어온 다음에 C가 돼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수동문화 종교가 만나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진 문화융합. 근데 종교라는 것이 차이기 차원에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자극전파. 원래 아무 종교가 없었다면. 그렇죠. 그래서 산신각은 우리 원래 산신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문화융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숙제로 또 기출 문제 보고 기출 선지방으로 넘깁시다. 자, 문화 변동의 요인. 한 사회의 문화 변동은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맞니? 네. 그 문화 요소라는 게 발견 같은 거 내재적 요인도 문화 요소 등장이야. 그래서 다 이게 문화 전파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든지 내부에서 뭔가 나타나든지 그 전부 다 문화 요소의 등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맞는 선입니다. 문화 변동은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자, 새로운 문화 요소의 출현은 항상 문화 변동을 동반한다. 아니야. 아까 발견이 꼭 문화 변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 사회적 수용이 필요합니다. 여기 사례를 다른 인터넷 강사분인데 보드마카랑 레이저 포인트를 결합해서 뭐 레이저 마카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잖아. 이상한 사례를 들었는데 그래서 빔 프로젝트를 틀 때 보드마카로 쓰다가 빔을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저 마카 뭐 이런 걸 만들었다 쳐. 근데 내 혼자 막 쓰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해. 그러면 이게 문화 변동이 아니라 새로운 발명이 일어났지. 이해가죠?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만들어 자국 내의 지식을 보급한 것은 간접 전파이다. 맞니?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만들어 자국 내의 지식을 보급한 건 간접 전파. 전파가 되려면 외부에서 뭐가 들어와야 돼. 근데 구텐베르크는 외국인이 아니잖아. 자국 내의 지식을 보급한 거잖아. 그래서 사회 내에서 뭐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발명입니다. 이해가 좀 아까도 뭐 이렇게까지 시험이 나오진 않지만 외국인이랑 전쟁을 할 때 외국 부족의 활시 소리를 듣고 원래는 우리는 활 같은 거 안 썼는데 활시 소리 듣고 갑자기 악기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거는 그거겠죠.
외부에서 들어온 거니까 전파겠지. 근데 그런 표현 없이 그냥 활시 소리 우리 국가 안에 부족끼리 전쟁하다가 활시 소리 듣고 만든 거니까 국내에서 한 거니까 한 집단 내에서 한 거니까 그냥 2차적 발명을 본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 사무인적 교류가 없는 집단들 간에도 간접 전파를 통한 문화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맞니? 뭐에 집중하냐면 인적 교류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 인적 교류잖아. 사람이 안 와도 매개체만 오면 돼. 그래서 일부러 인적 교류라는 단어를 쓴 거야. 간접 전파는 뭘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인적 교류는 없어도 됩니다. 아까 말했던 천주교 이런 거는 외국인 선교사가 안 왔는데 자연 발생한 거죠. 간접 전파를 통해서. 자, 문화 변동의 유형 양상인데, 자, 성격이 다른 두 문화 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접촉하여 나타나는 변동을 문화 전파라고 한다. 성격이 다른 두 문화 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접촉하여 나타나는 변동을 문화 전파라고 한다. OX 문화 왜 저러? 문화 접변이죠. 문화 접변. 문화 전파가 아니라 문화 접변으로 꽂혀야 돼요. 문화 전파는 접변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원인이죠. 이것도 들어만 주세요. 문화 전파는 뭐냐면 다른 사회의 문화 체계와 접촉, 교류하는 과정에서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이 전달되는 것. 이게 문화 전파예요. 아까 이제 위에 나오는 장기간에 걸쳐 접촉하여 나타나는 변동. 이거는 문화 접변입니다. 문화 접변. 자, 다른 나라 기성 종교의 교리와 체계를 응용하여 신흥 종교를 창시한 사례는 문화융합에 해당한다. 맞을까? 아니야. 원래 있던 종교가 없잖아. 기성 종교의 교리, 다른 나라 기성 종교의 교리와 체계를 응용하여 신흥 종교를 만든 건데 원래 있던 기존 종교와의 썸띵이 있어 없어? 기존 종교에 관련된 선지가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어떤 종교가 다른 나라 종교가 전파되면서 뭔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는 문화 융합이 아니라 자극 전파겠죠.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지? 원래 뭐가 있었고 없었고 차이를 보는 거야. 자, 문화융합 요런 게 많이 틀려. 맡겨오고 문화융합 같단 말이야. 뭐 외국에서 뭐가 들어왔는데 새로운 게 등장했네 이러니까. 자, 문화융합 사례는 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맞니? 그렇지. 아까 그거죠. 밥버거 하면은 밥도 있고 버거도 있고 그래서 밥이랑 버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다양성이 증진되는 겁니다. 자, 문화 동화는 문화 사대주의가 강한 나라에서 주로 나타난다 맞니? 맞아요. 이거는 문화 동화는 우리 문화가 없어져야 되잖아. 우리 문화는 열등하고 남의 문화가 짱이다 이렇게 돼야 이제 문화 동화가 좀 일어나기 쉽겠죠. 문화 동화는 간접적 문화 접근의 결과이다. 맞니?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강제적일 때 많이 일어나긴 한데 아까 말했듯이 사대주의야. 사대주의면 자발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문화 동화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야, 1분 전 기가 막히게 그건데.